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고 이희호 여사의 사주를 한번 분석해 보기로 합니다. 이희호 여사가 그러니까 어젯밤 11시 37분에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타계했다고 합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우리가 그분의 사주에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고 어떤 것을 다소 좀 본받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 분석을 통해서 보기로 합니다. 이희호 여사는 이 모습이 생전에 그 이희호 여사의 생전 모습입니다. 이 사진이 이희호 여사의 생전의 모습인데 참 장수하신, 영부인으로서는 최장수로 기록하신 분이고 일반 분이라도 상당히 장수하신 98세라는 참 어디 보면은 어마어마한 연세까지 잘 건강하게 잘 지내신 그런 명조로 보입니다. 거듭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이희호 여사의 그 명조를 한번 분석해 보기로 합니다. 이희호 여사는 1922년 9월 21일 서울 수송동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합니다. 육남 2녀 중에서 장녀로 태어났다 이렇게 하고요. 1940년에 이화여고를 졸업하고 50년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4년에 미국 유학기를 떠나가지고 58년에 석사 학위를 받아가지고 귀국하게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화여대에서 강사 노릇을 했다 이렇게 합니다. 1950년부터 대학교 졸업하던 해죠, 그죠? 그때부터 YMCA에서 활동해가지고 이화여대에서 강의도 하고 59년에는 대한 YMCA 연합회 총무 간부직에 오른 거죠. 꾸준히 여성운동을 전개해온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게 발단이 돼 가지고 김대중 정권 시절에 여성부를 만드는 밑거름이 됐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과는 1962년 3월 10일에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때 나이가 이희호 씨는 41살이고 김대중 씨가 39살인데 이희호 씨는 비록 다른 남자들이 다소 좀 있었지만은 호적상으로는 처녀의 그런 상태고 김대중 씨는 이남을 둔 호랩이라고 이렇게 알려지죠. 또 더구나 또 차이가 나 있는 것은 이희호 여사는 대졸 출신에 그 당시에 대졸이면 참 대단한 겁니다, 그죠? 대졸 출신에 또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온 이런 정도의 학벌을 가지고 김대중 씨가 고졸 출신입니다. 고졸 출신인 남편을 맞아가고 할 때는 상당한 나름대로의 안목과 결단도 있었지 않았나 싶기도 하죠. 그 뒤로 김대중 대통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희호 여사가 구원투로스로 나서가지고 그 위기를 구해주는 이희호 여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인맥도 있고 또 미국에 유학까지 갔으니까 외국에도 인맥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인맥들을 동원해가지고 김대중 씨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구원투소로 나서가지고 위기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자임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여사가 김대중 씨를 대통령으로 키워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여사의 명조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922년 9월 21일이니까 임술년 기유일 임진일에 무신시가 아닌가 생각이 되지만은 시간은 지금 확실히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하나 아니면 시를 빼나 명조는 거의 유사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명조에서 정인격에 중화신강으로 나오고죠. 등령에 용의신이 토화로 나옵니다. 시간을 모르니까 일단 시간은 빼기로 합니다. 시간은 모름을 하고요.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이렇게 보셔도 명조가 같습니다. 거의 이렇게 같이 나오니까 이 명조에서 이제 특징을 보시면은 우선 임수일간이죠. 이 임수는 큰 바다나 강, 호수 이런 것들처럼 큰 물을 의미합니다. 큰 물이다 보니까 모든 물질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아량과 도량이 넓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따라서 이 임수일간은 상당한 포용성과 융통성이 대단하다. 그렇다 보니까 속이 깊은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지기도 합니다. 마음이 넓고 또 이해심이 많아 가지고 자신의 속마음이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고도 알려지고요. 매사 침착하고 여유가 있어 가지고 실천력을 지니는 성품이다 이렇게도 봅니다. 또 아래로 흐르는 물이라 가지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도 지니고 유연성과 융통성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임수는 상당히 지혜가 있다고도 봅니다. 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큰 산이 있으면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바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덮칠 만한 작은 뭐 돌이나 흙이 있으면은 여차없이 밀고 넘어갑니다. 결단력이 강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지혜도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현재 이거 임진일주죠, 그죠? 임진일주인데 이 임수일간을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운세력을 보시다가 하시려면 임수일간을 보시려면은 자, 임수일간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은 임수에 대한 이런 성정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 임진일주 자체도 신자를 이렇게 누르시면은 임진일주가 어떤 특색이 있는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임진일주는 일지가 편관이라 가지고 사람에 대한 지배욕과 소유욕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주 자체가 괴강살이라 가지고 모든 일에서 자신감이 넘치고 여명의 경우에는 남편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남편을 지배하려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 가지고 남편과 불화하기 쉽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플러스 운세력에서 자신의 사주를 보실 때는 여기 있는 특징들, 그 다음에 각기 여기 있는 글자들 하나씩 눌러 보시면은 대부분 자기 운세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희호 여사의 같은 경우에는 괴강살이 연주에도 있고 일주에도 있습니다. 연주는 타고난 근본으로 봅니다. 근본이 괴강이라는 이야기고요. 일주가 괴강이니까 자기의 현재 성정이 괴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괴강살은 지도자의 그런 성정으로 보기도 합니다. 일주가 괴강인 여자의 경우에는 남자 기질이 강해 가지고 가정에서 살림만 하기는 좀 힘들고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든가 아니면은 뭐 특별한 직업을 가져 가지고 재물을 축적하든가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명제로 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따사로운 부부 생활을 하기보다는 남편을 다소 이겨먹는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도 보죠. 더구나 지금 이 희호 여사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연주도 임술입니다. 그러니까 연주도 괴강이라는 이야기죠. 타고난 근본도 괴강인데 일간도 괴강이다 보니까 어차피 괴강의 기운을 타고난 명조다 이렇게 봐주기도 합니다. 이희호 여사의 자택, 그러니까 뭐 김대중 씨 자택이죠. 자, 자택에는 그 전에 김대중 씨, 이희호 씨 두 분의 이름이 나란히 문패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여자분들의 목소리가 커진 세상이라 가지고 두 부부가 뭐 집을 같이 공동명의로 한다든가 문패를 같이 나란히 내세우는 경우도 많지만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참 특이한 경우에 속하는 풍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 크게 소리가 나진 않았지만은 가정에서는 이희호 여사가 각권을 쥐고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 명조의 특색을 이제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는 시주를 모릅니다. 시주를 모르다 보니까 3주만 이렇게 봤을 때도 상당히 중합니다. 신강신약에서 가운데 정중에 속한다 보시면 됩니다. 격국이 지금 현재 정인격으로 되어 있는데 정인격은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인이 여기 천관에 투출해야 어느 정도 힘을 쓰는데 투출하지를 못했어요. 정인격으로서는 큰 가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화사주죠, 그죠? 중화라는 글자를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은 중화사주는 일간의 힘이 신강하지도 신약하지도 않아 가지고 균형을 이루는 상태로 사람으로 비유하자면은 너무 크거나 비대하지 않고 작지나 마르지도 않는 아주 좋은 상태를 말한다. 중화사주는 가장 건강한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이런 중화사주 같은 경우에는 크게 흉한 해도 없고 크게 좋은 해도 좀 드물지만은 무병장수하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런 중화 가운데서도 약간 신강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의신은 토화로 보고 있습니다. 용의신은 일단 명조에 원국에 나타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수가 신약하면은 자신과 같은 오행인 수호행이나 아니면 수를 도우는 금오행이 용의신이 될 텐데 이 경우에는 약간 신강하다고 보면은 자신을 극하는 식재관이 용의신이 됩니다. 토나 화, 목, 자, 이런 오행이 용의신에 속한다 이렇게 봐지죠. 그중에 토는 현재는 한신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주에 또 보시면은 진유합이 있죠, 그죠? 여기 진유가 합이죠. 진유가 합이고 정임이 명합입니다. 정임 명합은 정화하고 임수가 이렇게 명암합을
청간과 지지가 같이 합을 이루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합이 많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성격이 다정다감하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결단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또 한 가지 특색을 보시면은 가장 특색이 신앙관왕입니다. 흔히 신앙관왕이라는 것을 한번 눌러볼까요? 자, 신앙관왕 이렇게 있죠, 그죠? 자, 신앙관왕이면은 자유분방한 타입으로 명예와 인기를 지향하는 경향이 강하다. 신강한 사주가 관성이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게도 엄격하고 남에게는 어느 정도 무자비한 면모도 나타내 가지고 리더십과 업무 처리 능력이 탁월하다. 가족과 구성원에 대한 의무감이 강하고 주변의 기대치도 높다. 또 스스로 슈퍼맨 컴플렉스가 있어 가지고 항시 그 일에 몰두해서 하는 형편이 된다. 권력과 통제형으로 지시에 따른 복종을 강요하는 편으로 영웅의 기질도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죠. 결국은 이희호 여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괴강의 기질도 강하고 또 그런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면모도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보시면 또 신앙관왕 사주는 관살 혼잡에 속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게 이 토기운이 다 관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성이 이렇게 현재 6가지밖에 안 나왔는데, 그죠? 3주니까 6자밖에 안 나오는데 그 중에 석자가 관성입니다. 이렇게 관성이 많다 보니까 관살 혼잡이 됩니다. 관살 혼잡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서 지금 빠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눌러보시면은 신앙관왕에서 쭉 보시면은 여성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관살 혼잡이라 남자가 많고 남편을 깔보거나 지배하려는 성향도 강하다. 남자를 지배하려는 경향이 강해가지고 남자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혼자 사는 경우도 많이 생긴다. 이렇게 신앙관왕한 사주는 직업적으로 경찰이나 검찰, 사회운동가 이런 것 등이 정성에 맞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희호 여사가 그 YWCA에 계속 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여자로서 그 사회운동가죠. 그 여성운동가로 계속 활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 사주대로 살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신강한 사주에 이렇게 관살이 많다 보니까 남자가 비록 많지만은 자신이 어느 정도 통제할 능력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약한 사주에 여명사주에서 이렇게 그 관살이 많게 되면은 남난의 팔자로 보기도 합니다. 남자라면 어떻게 보면 좀 사죽을 못 쓴다 그러나요? 때에 따라서는 유언가 사주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신강한 사주에 이렇게 관살이 많다 보니까 남자가 많기는 하지만은 스스로 통제하거나 그 남자들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능력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성향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희호 여사가 대학을 마치기가 무섭게 YWCA 활동을 한 경우가 되고요. 그 뒤에도 줄곧 그 여성 인권 운동을 위해 가지고 활동을 이어갔고 1959년부터는 YWCA에서 총무를 맡아 가지고 간부로 생활하게 됩니다. 이런 그 운동들이 결실을 거두어 가지고 김대중 정권 시절에는 그 여성부가 그 생기는 근원이 되었다, 힘이 되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한 이희호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관살이 많다가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첫 남자가 아니라 세 번째 남자라고도 합니다. 뭐 인터넷에 찾은 글귀인데 정확한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희호 여사의 남편은 3명인데 첫 번째 남편은 서울대 정외과 출신이고 이름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남편은 계재훈 씨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 김대중 씨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 있는데 정상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김대중 씨가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여명사주에서 이렇게 관살이 많은 경우에는 어떻든 간에 주변에 남자가 많은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행히 이렇게 그 일간이 신강해 가지고 이 관살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을 여러 명 좀 거쳐갔지만은 자기 스스로 그런 남자들을 통제할 수 있어 가지고 마지막에는 그 김대중 씨와 한평생을 해로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죠. 그 원국에 목화가 없습니다. 그 식상과 재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식상이 없으면은 그 보편적으로 밖으로 육체적으로 움직이거나 활동하는 것보다는 다소 정신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좀 좋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목오행이 없을 경우에는 간이나 담에 그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크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뭐 한번 눌러볼까요? 이제 목 제로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인체에서는 피부, 머리카락, 신경계통, 간장이나 담낭에 속한다. 자, 이런 이야기고요. 그런 연유로 인해 가지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어제죠. 신천 세브란스 병원에 돌아가실 때는 간암으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장수하시긴 하셨지만은 그래도 약한 부위는 약한 거는 어쩔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재성이 또 없죠, 그죠? 재성이 지금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재성이 화오행인데 하나도 없죠. 이렇게 그 재성이 없다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 그 재임 말기에 자제분들이 그 각종 이권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 구설수가 생기는 그런 사태가 오지도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 원국에 그 재성이 없으면은 재물을 추구하는 그 욕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런 연유로 김대중 정권 말미에 부정 축제 사건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재임 기간 내에 삼남 홍골씨, 차남 홍업씨가 연달아 구속돼 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게 되고요. 장남인 홍열씨도 대통령 재임이 끝난 다음에 나라 정금 로비로 검찰 수사를 받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2003년 초에는 그 대북 그 돈 보낸 거 그거 특검까지 생겨가지고 돈에 얽힌 사건들이 참 많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 재성이 없는 이런 연유가 되지도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대통령이 김대중 씨였지만은 오히려 모든 그 아이디어나 이건 이희호 여사의 머리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원국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그 대운을 한번 잠깐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 김대중 씨하고 만났고 그다음 미국 유학을 갔던 자 그때 대운이 1955년 34세부터 43세까지 을사대운입니다. 이때 대운을 한번 보시면은 자 이때 대운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길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이 천을기인입니다. 이 부분이 천을기인이라 가지고 유학간 그 자체가 아마 그 자신의 그 남자들을 정리하기 위한 자 그런 기간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귀국 후에는 그 이화에 대해서 이제 강의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1964년에 41살의 나이로 그때 당시에 39살이던 김대중 씨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디 보면은 이때가 이 천을귀인의 도움을 상당히 받은 시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기해년 이때가 현재 대운인데 현재 대운 이렇게 보시면은 소흉으로 나오죠, 그죠? 자, 소흉으로 나오는데 이 정도는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뭐 소흉 정도는 크게 나쁘지 않는데 문제는 연세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나 싶기도 하죠. 자, 98세 아닙니까? 대운은 그 정도로 보시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시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쯤부터 오겠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2016년도 병신대운부터 2017년도 정유대운, 무술대운 이 세 해가 보시면은 여기는 천간충이죠. 천간충이고 여기는 천지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지충입니다. 진술충이 되죠. 이 세 해가 좀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이 세 해에서 몸이 좀 쇠약해지고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해가지고 올해 그 천수를 다한 게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합니다. 이 병신대운을 한번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천간충이죠. 병임충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병임충이니까 천간충이 돼가지고 흉입니다. 대흉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안 좋다. 천간이 이렇게 충이 되면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때가 2016년이라는 이야기죠. 2016년이 박근혜 씨가 그 국정농단으로 그 한창 말썽이 많은 그때입니다. 그 다음 2017년도 정윤년을 보시면은 지지는 진유합금이고 그죠? 천간은 정임합목입니다. 이렇게 천간과 지지가 다 그 합을 하는데 그 천간은 그 목기운으로 한신의 기운을 생성하는데 반해 가지고 지지는 금기운을 생성하니까 약간 흉한 기운이 됩니다. 그렇더라도 크게 나쁘다 뭐 그렇게 보기는 힘들겠죠. 가장 문제가 된 게 작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무술세운이죠. 이때가 보시면은 진술충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생gon과 지지가 같이 토기운이잖아요. 이렇게 강한 기운으로 이 일지를 충하니까 아마 상당히 많은 작년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더구나 보면은 천라지망과 진술충이 있죠, 그죠? 이 진술충에 대해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하거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충이 왔을 때는 그 육체적으로 문제가 다소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기해년 이 부분이 지금 올해 현재 세운이죠. 현재 세운은 소흉인데 소흉 갖고는 크게 나쁘다 보기 힘듭니다. 크게 나쁘지 않는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대운도 좀 소흉이고요. 대운도 보시면은 소흉이죠. 그 다음에 세운도 올해 세운은 보시면 소흉입니다. 월운은 지금 현재 6월이죠, 그죠? 자, 6월달 보시면은 약간 길합니다. 그 다음에 그 돌아가신 날
10일 날 11시 37분이라고 그랬는데, 그랬을 때 그 사주상으로 봤을 때는 11일로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날은 어떻습니까? 길로 나오죠. 자, 결론은 어떻습니까? 대운과 재운이 어느 정도 소흉이 되기는 하지만은 크게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일운과 월운이 괜찮다 이 말이죠. 결국은 병신세운, 그 다음 정유세운, 무술년에 어린도 건강이 좀 나빠지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천수를 다 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98세면은 천수를 다 누린 걸로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희호 여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무병장수의 명조다 이렇게 봐줍니다. 무병장수의 명조는 이렇게 중화사주, 중화사주가 무병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 부부간의 그 궁합이나 인연이 얼마만큼 상대편을 도울 수 있고 아니면 상대편을 해할 수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그 이희호 여사의 그 명조로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짝 만나시면은 이렇게 완전히 그 다른 사주를, 자기 팔자하고 다른 사주를 상대편으로 인해 가지고 살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